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인 기업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는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정한지,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어떠한지, 외부 자금을 상환할 능력은 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여 발생시키는 경제적, 수익적 성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SG가 이야기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경영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해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 아동 노동 착취, 인종차별, 인권 침해 등 근로자에 대한 문제와 공급망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주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경영 방식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자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하여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인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OP, 즉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협력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고 매년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SDGS를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법, 탄소중립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ESG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업의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별 목표이자 규제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양질의 실행 목표를 수립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은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성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ESG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ESG 경영은 착한 기업을 만드는 것일까요? 전기차를 이용하고 이면지를 사용하고 사무실 내 소등을 하고 지역사회의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물론 소소한 ESG 경영 실천일 수 있으나 ESG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인 주주자본주의와 빗대어 설명하면 ESG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조직 또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소비자, 주주를 의미합니다. 임직원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구성원을, 공급망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납품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는 기업의 생산 영업활동의 근거지인 사업장을 소재로 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기업에 소속된 국가 및 지역 규범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기업의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주주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의 주요 관심사항은 급여, 고용 안정성, 보상, 존중, 정직한 의사소통, 칭찬, 승인 등입니다. 높은 수준의 급여만으로 근로자를 만족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시대를 대변하듯이 일과 삶의 균형 있는 배분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 투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제공, 근로자의 요구사항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제한 가능성 등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공급망은 제품의 공급사로서의 적절한 거래, 영업기회의 공정성 등이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공급망은 이제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부속품뿐 아니라 가치를 공급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공정한 거래는 대금 지급뿐 아니라 거래 기회의 보장, 거래를 빌미로 한 공급망의 노동 조건 악화 유도,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등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역사회는 일자리, 참여 개입, 환경보호, 공유, 정직한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업이 소속된 소재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업이 소속된 법률 규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속된 법률 규제 관점에서는 기업의 규제 준수와 성실한 세금 납부가 중요한 기대 가치일 것입니다. 소속된 소재지로서의 지역사회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가치, 품질, 고객 관리, 윤리적 상품을 중요시합니다. 가성비라는 용어로 소비자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를 보여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가심비라는 용어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대비 생산 제품의 사회적 가치 기여도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착한 행위가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돈줄이라는 용어로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칭찬과 독려를 아끼지 않는 문화가 현재의 소비자의 관심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주주로 대표되는 투자자는 투자 자본 수익률, 투자 수익, 정확한 공시 등이 주요 관심 사항과 이해입니다. 정확한 공시는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구매, 채용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을 이해하고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이해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실행 계획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의 한계를 개별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실천으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지역사회, 소비자, 정부, 그리고 지구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환경 대응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의 생산, 운영, 납품 과정에 ESG 경영을 도입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사업에 이용되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화 계획 등을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사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기업이 소속된 국가나 지역의 환경 규제의 준수 및 위반을 관리합니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회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부문입니다. 기업 경영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생산 네트워크의 공급망에 대한 공정한 거래와 공급망 노동 조건 악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제품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 품질 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하고 기업 경영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기여하는 선순환 생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목표하며 경영권의 견제와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지속 가능성의 토대로서의 경영진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문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배당하며 회사의 운영 형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기회를 확보하는 확장된 주주 자본주의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실천 방안으로 21년 8월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SG 경영 공시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장기 ESG 경영 확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별로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ESG 정보 공시의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의 공시 요구 수준을 감안할 때 1차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공급망의 관리 수준 등을 포함하여 공시 범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된 거래제 제도화, 녹색금융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근로자, 공급망,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로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촉구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교육 및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은 공급망 내에서 벌어질 인권, 환경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의 결과 혹은 이후에 공급망에서 인권, 환경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지속 가능성 향상을 요구하며 ESG 평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래 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와 관리가 기업과의 거래 지속에 대한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 A사의 경우 납품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공급망 정책에 위배되는 기업은 거래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급망에 대한 ESG 경영 요구는 글로벌 공급망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수의 대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ESG 경영 원칙을 제시하고 공급망의 ESG 경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선정, 운영,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ESG 경영 수준을 파악,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부문별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듣는 중소기업 중 납품 대상 기업이 ESG 공시 의무 대상일 경우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등을 관리하여 거래 기업과의 관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 관리,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회사 블랙록은 2020년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책임 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방침은 술, 도박, 석탄 등 ESG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업종의 기업에게는 투자를 철회하는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이 운영기금의 50%를 ESG 기반에 투자할 것을 선언하면서 투자 위탁사에게도 투자 원칙으로 ESG 경영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ESG 리스크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거나 공시하는 등 기존의 신용평가와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은 ESG 금융상품 및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ESG 경영 우수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ESG가 자사의 ESG 리스크임과 동시에 자사의 ESG 경영 실천의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출 차주의 친환경 사업 확산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의 탄소 배출 절감의 기회이고 대출 차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은행 입장에서 탄소 배출 감축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융기관 자체 ESG 경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거래 차주의 ESG 경영 동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ESG 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은 금융거래에서 금리 할인, 한도 우대, 비금융 혜택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금융 혜택은 기업의 자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고, 비용 절감과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은 거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ESG는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와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제도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실적, 대표자의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었다면, ESG는 개별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정립과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여 개선하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ESG 경영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소속된 밸류체인 전체의 ESG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은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ESG 경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도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선 실천 가능한 부문과 장기적으로 개선한 부문을 분류하여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